미국의 2차 부채 한도 협상이 중단이 됐죠. 옐런 재무장관은 6월 1일까지 협상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증시는 45% 하락, 그리고 8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길 수 있다 경고를 했는데, 미국 디폴트 가능성과 증시 영향, 그리고 상황별 증시 시나리오,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S&P 500이 45%가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여기에요. 코로나 저점, 거의 최저점 부근이죠. 2300포인트.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그리고 증시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지금과 유사했던 상황, 2011년도에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된 적이 있었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금리 동결을 파월은 시사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일단 시나리오는 협상이 단기에 타결되는 것, 그리고 협상 난항 후에 타결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이 돼서 미국이 디폴트까지 가는 것. 자, 여기서 협상 난항 후에 타결되는 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럼 2011년도에 S&P 500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증시는 급등하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폭락이 일어나죠. 자, 2011년도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8월 2일까지 협상되지 않으면 디폴트가 올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몇 시간 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길고 불안했기 때문에 미국 신용등급은 강등이 됩니다. AAA에서 AA 플러스로. 이게 11년도 8월 달이었어요. 부채한도 관리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였는데, 자, 이때 증시는 어떻게 됐나 보면은 S&P 500 마이너스 21% 하락, 코스피는 마이너스 25%가 빠졌습니다. 특히 중소형주와 금융주 위주로 타격을 크게 입었고, 거의 금융위기급 하락이죠. 이렇게 타결은 됐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까지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와 현재 어떤 차이가 있나를 살펴보면, 먼저 S&P 500의 선행 PER입니다. 밸류에이션이죠. 먼저 11년도 이 당시 PER 12배, 13배 정도입니다. 싸죠. 평균이 여기니까 17, 18배니까 굉장히 싼 구간이었고, 그리고 현재 18배가 넘었습니다. 평균 이상이죠. 즉 그때는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 현재는 반대로 높은 금리, 높은 밸류에이션의 구간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이 변수만 놓고 보자면 그때보다 현재가 더 높은 수준의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변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빅스 지수는 이렇게 급등, 폭등을 합니다. 현재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 당시에 16에서 48까지 20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나와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게 난항을 겪고 위기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면은 빅스 지수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이거를 잘 트래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디폴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경기 침체는 당연히 오겠죠. 먼저 정부가 셧다운이 될 거예요. 만기 돌아오는 채권, 그리고 이자 낼 돈이 없죠. 재정 지출을 하지 못합니다.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금 체불, 각종 공무원, 공공근로자, 군인들 임금을 못 줍니다. 경기 침체에 바로 영향이 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금융시장은 증시에 충격이 당연히 오겠죠. 그리고 달러는 폭락을 할 겁니다. 2011년도에 그랬듯이. 그리고 달러와 미국에 대한 리스크 회피, 안전자산인 금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금값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11년도처럼 국채금리가 하락할 가능성까지. 그러면 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 당연히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증시에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막기 위한 재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때 일어날 조정은 기회의 구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부채한도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 자, 22년부터 미국의 부채 추이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왔죠. 이 추이가 굉장히 가팔라요. 지금 31조 달러가 넘었고요. 그리고 60년도부터 78차례 부채한도 상향을 해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증시가 큰 타격을 입었던 때는 이 78차례 중에서 몇 차례 없었다. 이 얘기는 가능성적으로, 확률적으로 볼 때 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 증시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가능성을 놓고 투자한다고 하면 일단 타결 가능성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 바로 협상이 난항을 겪은 이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되는 그 과정인데, 그렇게 됐을 때 증시는 어떻게 될까?
먼저 현재 외국인 코스피 상태를 보면은 국내 외국인이 하루에 5천억 이상씩 사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를 집중 매수하고 있죠. 국내 상황은 안정적이다. 외국인 수급, 투자 심리 아직까진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환율도 마찬가지. 단기적인 상승 채널 안에서 완만한 상승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급등이 아니라 완만한 우상향, 크게 보면 박스권, 급등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최근 환율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요 며칠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 환율이 이 상승 채널을 위로 뚫을 것이냐 아래로 뚫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안정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월봉을 보게 되면은 월봉 모양은 좋습니다. 이 빨간색 20개월 이동 평균선, 여기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돼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 5월 말 기준 이 양봉의 완성, 이 마무리, 종가가 어디서 형성될 것이냐,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에 따라서 이 추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상황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장기 우상향 추이, 그리고 역배열을 정배열로 바꾸는 과정, 여기서 중요한 구간을 돌파했다. 월봉상으로는 좋아 보인다는 건데 단기 눌림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달러를 보면은 중요 구간 100이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단기적인 상승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이 달러 인덱스 상승 구간에서 조정이 일어나고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증시가 재상승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현재 모습인데 패턴 저항을 뚫고 상승을 했죠. 여기서 휩소를 만들고 재차 하락하는 시나리오, 이 과정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여기서 증시가 바로 갈 수도 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경우 확률적으로 봤을 때 6번에서 8번은 이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두고 대응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굳이 러프하게 구간을 매겨본다면, 많이 빠진다면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안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증시가 재차 상승하는 시나리오, 이 경우에 이 시나리오로 간다면 증시는 중기적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오더라도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명히 증시 변동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 온다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조정이 나온다면 이 조정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 조정의 모양, 깊이, 시간에 따라서 이게 조정 후에 중장기적 상승으로 가는 상승의 초입이 될지, 아니면 지난 1년간 이어져 왔던 이 긴 하락장의 반등의 끝이 되면서 여기서 재차 빠질지, 전저점을 위협하는 하락이 나올지,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여기서 이 나올 조정의 모습에 따라 갈릴 것이다. 이건 제가 지켜보면서 계속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지지 라인, 이 지지 구간을 깨느냐, 어떤 모습을 깨느냐, 그거예요. 여기서 그냥 지지받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깨느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냐, 바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이고,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 모양에 따라서 중기적인 상승 그리고 추가 하락 결정이 될 거예요. 시나리오로 놓고 보자면 협상 타결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면서 증시가 눌림을 적게 주고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협상이 난항을 이뤄가면서 극적인 타결이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이 차트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조정 이후에 중장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달러는 주요 구간을 넘었기 때문에 상승한다면 105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막힐 거예요. 105에서 106 사이 정도에서 한번 막힐 건데, 여기서 바로 빠져준다면 재차 빠지는 큰 흐름의 중장기적 달러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증시는 지금 급등 와중이었죠. 여기서 단기 눌림 후에 재차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월봉으로 정리하면 단기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그럼 이 월봉 모습이 어디까지 눌릴 것이냐, 그리고 이 봉 마감이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중장기적 재상승을 볼 것이냐 아니면 다시 20개월 이평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는 하락이 나올 것이냐, 이거를 월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 디폴트 가능성은 일단 지난 역사상 2011년도를 제외하면 큰 영향은 없었다. 하지만 이때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증시에 일단 큰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난항이 오더라도 결국 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폴트가 오면은 당연히 증시에 큰 영향이 올 겁니다. 증시 조정,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달러는 급등하겠죠. 금도 상승할 겁니다. 금리는 단기간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즉 이럴 경우에는 중장기적 기회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월봉이 나쁜 상태가 아닌데 나스닥의 월봉 마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감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증시가 그냥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난항 후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보자. 눌림의 수준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깊게 눌린다면 이 정도까지 눌릴 수 있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지금 2500을 넘었죠. 지지를 받고 올렸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에요. 나쁘지 않은 상태고 중장기적인 흐름 그리고 코스피, 나스닥 주요 저항을 어느 정도는 지금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황, 단기적인 차트 패턴과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그 이슈가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후에 올라가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협상이 결렬된다면 증시에 대한 반대급부, 달러, 금 이런 것들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맨징, 리스크 관리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주식 손실을 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추세 전환의 변곡점에 와 있다. 중요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눌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대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목표가 여전히 동일합니다. 즉 중기적으로는 상승을 보고 있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결국 본인의 내공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어제 어떤 구독자님께서 장문에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메일에는 상승효과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분은 반드시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타 유튜버 이야기, 타 전문가 이야기 보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 투자하는 분은 90% 이상 확률로 손실을 봅니다. 결국엔. 근데 이런 분들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만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시나리오를 계속 가다 넘어가는 거죠. 승률 높은 시나리오로 만들어가는 그 공부와 경험의 과정만 쌓이면은 그분은 무조건 복리로 수익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제 이야기 혹은 다른 유튜버, 다른 전문가 혹은 리딩 혹은 자신의 자산을 남한테 위임하는 그런 투자, 이런 투자는 결국에 그 끝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결국에 내 주식 투자의 성패는 나에게 달렸다. 내 경험과 나의 공부, 내 실력에 따라서 성패는 갈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꼭 세우시고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주식 투자는 삼진아웃이 없는 야구 게임과도 같습니다. 내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무조건 공을 다 치지 않아도 돼요. 좋은 공이 들어왔을 때만 치면 됩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 원금 보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투자를 잠시 쉬어도 되고 수익 가능성이 높을 때만 투자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투자하라고 등 떠밀지도 않고 100% 전 재산을 다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어요. 그리고 시장은 계속 열리고 기회는 매일 있습니다. 내 내공을 쌓아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내 시드를 점차 늘려가는, 내 부의 그릇을 키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장이니까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많이 공부하시고 나만의 투자 원칙 쌓는 2023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